송성문 선수가 대단한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KBO 최초로 30경기 연속 도루 성공. 28년 전에 이종범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을 결국 넘기게 됐는데요. 종전 기록이 이제 29경기 연속 도루 성공이었습니다. 도루 실패 없이 29번을 했고 또 그걸 넘어서 송성문 선수가 이제 30개를 또 연속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건데 저 일단 이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대단한 기록. 우리가 딱 도루 하면 딱 뭐 당연히 이종범 선배, 그렇죠. 코치님 딱 뭐 떠오르고 뭐 이대형, 또 누구 있어요? 뭐 이종우, 전준호 코치 인생. 그렇죠. 뭐 정수빈도 있고, 뭐 작년으로 치면 이제 뭐 누구냐? 조수행 선수, 뭐 기타 등등 빠른 선수들 막 쌕쌕이들 많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프로 선수가 아니라 이제 아마추어 엘리트 선수들한테 어떤 그 도루에 대한 어떤 그 정보, 팁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송성문을 찾아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자, 네. 제가 송성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거론을 했던 선수들의 공통점은 다 엄청나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송성문 선수는 그 정도의 스피드는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루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는 도루를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센스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루에 있어서 3S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S가 뭐냐 물어보니까 스피드, 이거 뭐 당연히 스피드 빠른 거 중요하죠. 센스, 도루 센스 있어야 되고 스타트가 또 좋아야 된대요. 이렇게 해서 3S던데 송성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도 물론 뭐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센스나 스타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서 잡기가 좀 어려운 느낌. 일단 뭐 앞서 거론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나 타이밍 자체가 늦더라도 도루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뛰겠죠. 아웃이 되더라도. 네. 하지만 송성문 선수는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기다렸다가 100% 확신이 들었을 때만 뛴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고 도루 실패가 없다라는 거에 다시 한 번 더 놀라움이 저는 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베네즈님께서 투수 폼을 또 캐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돌비수님이 또 재밌는 사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29회 연속 성공은 한 달에 나온 기록이고 한 달 안에 나온 기록이고 송성문 선수의 30번 연속 성공은 또 2년 동안 걸린 거다. 와, 이거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이종범 선수가 더 대단한데요? 한 달에 진짜. 29개를 그냥 실패 없이 그냥 연달아서 따다다다닥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29개, 1년에 29개만 해도 빠른 선수, 도루 한 잘하는 달에. 선수로 야, 근데 진짜 그 말이 장난 나는 아니긴 자꾸 하네. 생각나.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네.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 야구는 이게 이종범. 진짜 맞는 얘기야. 그러게 그 진짜. 견제도 진짜 심했을 건데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송성문 선수도 이 성공률 자체에 있어서는 정말 순도 높은 도루를 좀 계속 이어가고 근데 있다라는 거. 그 기록이 정말 훌륭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네. 이종범 코치님의 한 달에 29도루를 갖다 붙여 놓으니까 그러게. 이게 조금 없어 보여. 그래도 대단한 기록이긴 하죠. 이게 대단한 기록인데 근데 아니 이종범 코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인간계를 넘어서 또 신계에 있는 기록을 저희가 또 꺼내다가 이제 쓰다 야. 보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네, 뭐 어쨌든 키움은 이날 기아에게 7대 13으로 또 근데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기록을 또 그 맘껏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구단 최다 타인 9연패 그리고 KBO 리그 월간 최다패라는 이제 불명예까지 떠안고 말았습니다. KBO 역대 월간 최다패가 21패 이제 새로 기록이 쓰여졌는데 사실은 시즌 초반에는 나쁘지 않다가 키움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죠? 참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우려했던 대로 우리가 좀 그런 결과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가 특히나 이제 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레이스고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뎁스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좋은 경기력을 좀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게 키움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핸디캡이고 구단도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죠.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자꾸 외국으로 진출을 시키고 또 선수들의 또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많은 기회를 또 보장을 해주는 구단이다 보니까 잘 만들어 놓고 뭐 보내고. 잘 만들어 놓고 보내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잖아. 그럼 또 키우려면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지금은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이 선수들을 훌륭한 선수로 만들고 있는 과정 길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마 키움 히어로즈 팬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산술적으로 107패인가 108패 페이스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뎁스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님이 해주셨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당연히 KBO 리그 1군 무대에서도 통할 선수들이 키움 로스터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로스터가 또 크잖아요. 야구라는 종목 자체가.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코트 위에 뛸 수 있는 선수가 5명밖에 없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 한 명의 그 중요도가 더 높은 이 종목인 반면에, 야구는 이제 26명, 뭐 28명 뭐 이렇게 이 로스터가 또 중요할 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실은 아직도 2군에서 더 담금질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1군 무대에서 뛰고 있다라는 게 좀 걸리기는 해요. 맞아요. 특히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급하지 않잖아요. 그쵸, 뭐 맞죠. 1라운더 선수들, 뭐 엄청난 계약금을 받은 선수들도 최소 3년? 뭐 그렇게 확실하게 좀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기 마련인데. 그쵸. 인프라 자체도 그렇고 선수의 뎁스도 그렇게 두텁지 못하다 보니 국내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타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으면 바로 1군에서 또 기용을 하는 경우, 저는 10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수나 구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작부터 1군에서 시작해가지고 실패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리는 경우,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벽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KBO 리그가 약간 후자에 가까운 뭐 그런 뭐 운영을 10개 구단이 모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지금 뭐 구장 입장 수익 분배 구조 바꿔야 할 듯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팬들이 고척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머지 9개 구단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움을 좀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구단의 운영 기조 자체가 다른 구단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무임승차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KBO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것도 기사에서 저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